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사를 논할 때 기본적으로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조선 이렇게 대여섯의 국가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만 나열하면 서운해할 국가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서운해할 국가는 발해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역사에서 각 국가별로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왕들을 딱 한 명씩만 뽑으라고 하면 발해만 유일하게 그 시조가 뽑힐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역대 시조들 중 가장 멋있는 이름인 것 같은 대조영입니다. 668년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이 당나라에게 함락되면서 고구려는 멸망했습니다. 당나라는 평양성에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여 고구려 옛 영토를 당나라의 변경으로 삼으려고 했으나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 최고사령관 이세적이 당나라 황제에게 올린 보고에 의하면 당나라의 항복한 성이 11개, 당나라가 강제 점령한 성이 3개였으며 아예 텅 빈 성이 7개, 항복하지 않은 성이 11개였다는 점에서 안동도호부가 고구려 영토 전체를 장악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줍니다. 비록 고구려 부흥운동은 내부 분열로 유야무야 됐지만 675년에서 676년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하면서 당나라는 더 이상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힘들었고 결국 676년 안동도호부는 평양에서 압록강 너머로 이전하면서 이 기구 자체도 유명무실화됩니다. 안동도호부가 형식적으로 있기는 했지만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에 대한 당나라의 지배력은 미비했으며 신라의 영토도 대동강까지였기 때문에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북방 만주에는 여러 유목민족들이 살아가고 있었으나 고구려가 있을 때에는 모두 고구려에게 복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사라지니 이 유목민족들, 특히 거란족과 말갈족이 부족 단위를 이루며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중 요하의 서쪽, 즉 요서 지방엔 당나라가 영주라는 행정구역을 두었는데 이곳의 주민 비율은 거란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주 자사였던 당나라 관리 조문회가 거란족들을 상대로 매우 차별적이고 폭압적인 전행을 일삼자 분노한 거란족들은 이진충 그리고 그의 처남 손만영을 중심으로 영주에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진충과 손만영은 조문회를 살해하고 696년 거란족들을 모아 영주를 장악하자 심지어 당나라 정부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자 요서 요동 지역에 대한 대혼란이 옵니다. 이 혼란을 틈타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들이 대거 동쪽으로 이동하는데 그 세력을 이끌던 사람이 걸걸중상과 걸사비우였습니다. 이 걸걸중상이 바로 대조영의 아버지인데 이들은 왜 영주에 있었던 걸까요? (668년) 고구려의 멸망 후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의 싹을 자르기 위해 고구려 유민들을 중국 본태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말갈족을 비롯해 여러 소수민족들도 있었는데 이들도 모두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중국으로 강제 이주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걸사비와 걸걸중상 등도 이때 영주로 이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주는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 등의 소수민족들이 중국으로 이주될 때 반드시 통과하는 관문 같은 곳이라 민족 구성이 다양했거든요. 이 영주에서 고구려 유민들을 이끄던 사람이 걸걸중상이었으면 말갈족을 이끄던 사람이 걸사비우였습니다. 걸걸중상과 걸사비우의 이름에 유사성이 있어서 둘이 친인척 관계나 의형제를 맺어 성씨를 바꾼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드시겠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거란족이 이진충의 반란을 일으키고 영주 지역에 혼란이 일 때 걸걸중상이 고구려 유민들을, 걸사비우가 말갈족 유민들을 이끌고 영주를 탈출했다고 합니다. 걸걸중상의 성은 대씨라고 하는데 일부 기록에선 또 대씨라는 말이 없습니다. 걸걸중상이 대조영의 아버지라면 당연히 성이 대씨인 게 아니냐고 하면 이 걸걸중상의 풀네임은 대걸걸중상이 되겠죠? 걸걸중상의 성씨가 대씨라고 한 것은 중국 측 기록입니다. 이 걸걸중상은 정말 베일에 감추어진 인물인 게 만약 고구려 멸망 전에 고구려 사회에서 나름의 입지가 있던 사람이라면 그 기록이 있을 텐데 혹은 그 출신이라도 적혀 있어야 할 텐데 고구려 멸망 전 걸걸중상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고구려 유민들을 통솔했다는 것을 봐서는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었고 고구려 사람인 건 맞았겠죠. 걸사비우 역시 말갈족 추장이었기 때문에 말갈족들이 걸사비우를 따랐을 겁니다. 걸걸중상과 걸사비우에 대해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두 사람이 각각 고구려인 말갈족 추장인 점은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KBS 대하드라마 대조영이 워낙 큰 인기를 얻어서 걸사비우가 대조영과 같은 세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물론 정확한 출생 연도를 알 수는 없지만 세대로만 따진다면 걸사비우는 걸걸중상과 같은 세대, 즉 대조영에게는 아버지뻘이었습니다. 걸걸중상과 걸사비우가 사실상 공백의 상태였던 동만주 일대에 세력을 다집니다. 걸걸중상과 걸사비우가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딘가는 의문투성이지만 일부 기록에서는 백두산 동북쪽, 지금의 대석하라는 강 근처였다고 합니다. 당나라 정부는 걸걸중상을 진국공, 걸사비우를 허국공으로 임명해 즉 제후로 임명해서 처음에는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당나라 정부가 걸걸중상을 진국의 제후로 임명하려 했다는 제스처는 이미 걸걸중상이 초보적인 형태의 자치정부를 세웠고 그 이름을 진국이라고 표방했다는 거겠죠. 우리는 흔히 대조영이 처음부터 진국을 건국했다고 알고 있지만 그 전신격인 정부는 이미 걸걸중상 때의 기초를 닦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걸서비우는 당나라의 제후 임명을 거절했습니다. 걸걸중상이 거절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곧바로 당나라 정부에서 추격군을 파견한 것으로 봐서는 걸걸중상도 제후 임명을 거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거절하기 전에 걸걸중상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걸걸중상의 정확한 사망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당나라에서 보낸 추격군이 오기 전에 이미 걸걸중상은 병으로 사망한 상태였거든요. 당나라의 회유책이 거절당하자 당나라 정부는 곧바로 추격군을 편성했습니다. 추격의 총지휘관은 거란족 출신의 당나라 장수 이해고였습니다. 걸걸중상과 걸사비우가 영주를 탈출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 이진충의 난이 있었잖아요. 이진충과 그의 처남 손만영은 영주자서 조문회를 죽이고 영주성을 함락시켰죠. 이해고는 이 손만영의 부장이었습니다. 이진충은 반란을 일으키고 얼마 안 돼 병으로 사망하고 손만영이 반당 세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진충의 아들이 왜 자기가 아니라 손만영이 거란족을 지휘하는 부족장이 되냐며 불만을 품고 더 북방에 있던 돌궐족에게 투항해버렸죠. 여기에 당나라 정부가 돌궐족에게 손만영을 공격해달라는 정치적 거래를 제안했고 돌궐족은 손만영을 공격해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돌궐족의 공격에 탄력받은 당나라 정부도 자체적으로 토벌군을 꾸려 손만영을 공격했으나 되려 골짜기에서 유인책에 당해 괴멸되어 버리는데 이 작전을 수행한 사람이 다름 아닌 이해고였습니다. 손만영과 이해고는 베이징 근처까지 진격을 했는데 돌궐족이 거듭 공격해준 탓에 결국 697년 거란족 반란군은 1년여 만에 소멸되고 손만영은 도주하다가 부하에게 피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고는 당나라 정부에게 항복했죠. 설령 적이라고 하더라도 민족을 불문하고 항복한 장수나 인재에 대해 개방적이었던 당나라 정부는 이해고를 중용했습니다. 마침 걸걸중상과 걸사비우 등이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을 병합해 자치정부를 세우려고 하자 당나라 정부는 698년 이해고에게 토벌 명령을 내렸던 거죠. 걸걸중상 사후 고구려 유민 말갈 연합정부를 이끌던 걸사비우가 이해고의 추격군과 싸우던 중 전사하고 맙니다. 걸사비우까지 죽자 이제 고구려 유민 말갈 연합정부는 걸걸중상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조영이 이끌게 되었습니다. 걸사비우의 패전 후 더 이상 본래 근거지에 있기 힘들다고 판단한 대조영은 무리를 이끌고 더 동쪽으로 나가려고 하죠. 대조영은 무작정 도망가는 것보다는 추격군을 격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이해고의 추격군을 천문령이라는 깊은 골짜기로 유인해냈습니다. 천문령 전투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저 이해고가 이끄는 추격군이 천문령에서 대조영의 군대에게 크게 패배했고 이해고는 겨우겨우 탈출했다고 합니다. 대조영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는 그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이 천문령 전투였습니다. 당나라는 더 이상 추가 추격군을 보낼 수가 없었는데 돌궐족의 묵철가안이 당나라 정부와 사이가 틀어져서 영주 땅을 차지하고 당나라와 국지전을 전개하고 있던 터라 당나라 정부가 대조영의 세력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그 길목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698년) 지금의 중국 길림성 돈화시에 도착한 대조영과 그 세력은 동모산에 도읍을 정하고 국가를 선포했으니 초기 국명은 진국이었습니다. 원래 이 세력을 이끌었던 걸걸중상과 걸사비우 사후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 연합 세력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몰 필요가 있던 대조영은 계승의식을 내보이고자 일부러 국명을 진국으로 유지한 듯합니다. 그러나 대조영도 아버지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 본인이 국가의 시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명을 계속 진국으로 유지할 시 그 시조는 자기가 아닌 아버지 걸걸중상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국명을 발해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발해의 시도 대조영을 고왕이라고 부르죠. 발해가 건국되었다는 소식이 동아시아에 퍼지자 고구려 유민들과 만주의 다른 소수민족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점차 발해의 덩치도 커지게 되었죠. 유두공의 발해고에는 대조영이 일찍이 고구려 장수가 되었는데 아주 용맹스러웠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 기록 구당서에 의하면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가족을 데리고 영주로 이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조영도 아버지 걸걸중상처럼 고구려 멸망 전의 자료나 기록은 전무합니다. 대조영의 출생 연도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합리적으로 추론 한번 해볼까요? 고왕 대조영은 발해를 698년에 건국했으니 고구려 멸망 668년으로부터 정확히 30년 후의 일입니다.
한 사람이 국가를 건국할 정도가 되려면 현실적으로 그 나이대가 대략 2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가 될 겁니다. 대조영의 재위 기간이 무려 21년이라는 점과 당시 평균 연령을 감안했을 때 발해 건국 당시 대조영의 나이는 적게는 20대 후반 혹은 많게는 40대로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그러면 고구려가 멸망했을 그때쯤 대조영은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이제 겨우 태어났거나 10살 정도 어린아이였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10살이 고구려의 장수가 되기는 힘들겠죠? 구당서의 기록에 나오는 고구려의 별종에서 이 별종이란 단어에 대해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대조영이 고구려와 얼마만큼 연관되어 있는지는 의문투성이며 걸걸중상과 대조영의 부자관계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조영이 고구려 계승을 강조하며 발해를 세운 건 예전 고구려가 건국될 때 부여를 계승했음을 위시하고 백제가 건국될 때 부여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나타내기 위한 선민사상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대조영의 발해 영토는 어찌됐든 고구려 유민들과 고구려에 복속했던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을 전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고구려를 계승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실제 이렇게 발해가 건국이 되자 다른 지역의 고구려 유민들과 소수민족들이 대거 발해를 유입이 됩니다. 발해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부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데 이는 고구려가 멸망당한 지 겨우 30년이 지난 시점이라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던 고구려 지배층 출신들이 대거 발해의 지배층 집단으로 그대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나라를 건국한 말갈족 출신들은 극소수에 불과를 했고 대부분의 말갈족들은 발해라는 나라의 피지배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발해 출신 인물들 중에는 고구려 당시 가장 보편적인 성씨였던 고씨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조영의 발해는 이제 겨우 건국된 신생국가였고 발해의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과 문왕 때에 더 확실한 고구려 계승 국가로 자리매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